네, 오늘도 국회에서는 예결위와 상임위 소위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예산들은 줄줄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에 대해선 여야 모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치 한수 서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국회에서는 이제 예산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소위, 예결위 소위 그리고 상임위별로 소위를 열어서 예산 심사를 728조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야 간에 좀 이견이 큰 그 쟁점 법안들이 줄줄 보류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지역사랑 상품권, 유전개발 예산 이런 예산들은 이제 보류가 되고 결국은 이제 이런 그 보류된 쟁점 예산들은 이제 소소위라고 그래서 예결위 여야 간사, 예결위원장, 여야 원내 지도부가 모여서 또 논의를 하는데 또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또 깜깜이 또 예산 심사라는 비판이 해마다 이제 반복되곤 했는데 현재 예산 심사 과정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이 728조죠. 작년에 비해서 한 8% 이상, 8.1%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 이제 1년간 쓸 돈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꼼꼼히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복잡하죠. 728조나 되니까 복잡한데 이게 보건복지 예산이 제일 많아요. 이게 137조나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전년도 비해서 9.7%나 또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8.1% 올랐는데 보건복지 쪽 예산만 9.7% 올랐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R&D 예산이 확 늘었습니다. 한 30% 가까이 정액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R&D 예산을 확 깎았잖아요. 한 30% 깎았습니다. 거꾸로 이번에 30% 정도 올렸는데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개발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근데 역대 그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을 보면은 지금 상임위 쪽에서 또 예결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타협을 합니다. 할 수밖에 없죠. 안 쓰고 안 되죠.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가 정액은 못 시킵니다. 정액을 시키려면은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정액 시키죠. 정부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아마 올해도 깎을 겁니다. 여당에서 깎지는 않습니다만은 야당에서 728조에 대해서 깎으려고 될 텐데 어쨌든 제일 큰 문제가 지역사랑 상품권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투려고 그러는데 다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에 맡겨놓으면 된다고 봅니다. 지역 쪽에서 요청하는 대로 중앙정부 맞춰주면 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야당 쪽에서 굳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게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역에서는 환영받고 있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그걸 좋아합니다. 그런 부분을 인색하게 그거 막 깎으려고 드는 거는 조금 너무 이념에 경도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몰아갈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은 원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하면 될 것 같고 결론을 보면은요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될 거라고 봅니다. 여야간에 좀 타협을 이룰 걸로 이렇게 국회가 하는 일 중에 예산안 심의가 참 중요하지요. 근데 해마다 보면은 법정 기한도 못 지키고 글쎄요. 12월 나중에 결과를 보면 소위원회에 남기고 이래서 다투다가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타협의 산물 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산 배정 이런 것들 저거는 너무 심하게 왜곡이 됐다 이제 그런 부분 나중에 예산안이 통과된 걸 보면 참 제대로 잘했다 나라 살림으로 해서 그러기보다는 참 이게 조금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 깔끔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포퓰리즘입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근데 이 포퓰리즘이라는 게 참 애매하게 짝이 없는 거는 국민의힘으로서도 이게 반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내년 선거를 앞두고 아니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서로는 자기도 좋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이 돈 준다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국민의힘이 반대를 한다. 그걸 누가 국민들이 좋아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국민의힘도 사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면 어렵긴 한데 그러나 문제는 이게 금년에 780여억 되는 조되는 그런 그 예산 가운데 140조가 이거 지금 부채예요. 국채를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국채 비율이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균형 예산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 국채를 줄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현 정부로서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더군다나 내년에 이제 선거까지 있으니까 이제 두 가지만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선거 때문에 하는 그런 예산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정말 누가 자제해야 되느냐면 여당이 자제를 해야 돼요. 야당이 그거 반대하면 그 국민 그 무슨 뭐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거 그 야당 반대하기 힘들거든요. 누가 해야 되느냐? 나라 살림을 그래도 책임을 진 여당이 이거는 사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너무 정치적인 소위 뭐 쪽지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그 소위원회 참여한 이런 분들 나중에 보면 저분들이 저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런 예산이 갔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고 좀 법정 시일 내에 조금 이것만은 좀 정쟁을 떠나서 나라 살림 그것도 당장 오늘의 다음 해의 살림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 이런 거를 보면서 좀 합리적으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산 심사가 이제 뭐 열흘 정도 이제 그 남겨놨는데 막판까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하고 선거용 선심성 예산 같은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잘 걷어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요 밤새면서 합니다. 그냥 그 줄다리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시겠죠? 밤새면서 해요. 새벽 3시, 4시에 타결 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어제죠.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기소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이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또 이제 벌금형을 받으면서 이제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유죄지만 사실상 모두 면책된 결과다 이렇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죄 판결에 난 것에 대해서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어제 판결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뭐 대충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이거 우선 좀 짚어야 될 게 있어요. 사법부가 너무 등한시했습니다. 이게 6년 전 사건입니다. 2019년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선거를 지금 2번, 3번 치렀습니다.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건 아무리 정치적 사건이지만 이렇게 차일피일 늦춘다는 거는요. 사법부가 질책받아 마땅합니다. 우선 그것부터 지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국회 선진화법을 누가 먼저 만들었냐면 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만들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잘한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동물국회라고 그래가지고 여야가 그냥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그건 너무 심하다. 우리 국민 보기에도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애국에서 볼 때 한국 국회를 어떻게 보겠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본다. 그럼 이거는 못하게 하자. 그래서 물리적 충돌을 못하게 하는 법으로 소위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져가지고 국회법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걸 만드는 쪽에서 국민의힘이 이거 먼저 어겼어요. 그것도 아주 대놓고 이제 어겨버렸습니다. 최이비 같은 의원을 감금을 시켰습니다. 그럼 뭐 이런저런 뭐 다 들어놓고 엉망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건 뭐 유죄는 100% 유죄인데 그걸 그냥 의원직 상실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는 사법부에서 판단했죠. 판단했는데 근데 여당에서는 이건 뭐 제대로 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뭐 사법 판단이 틀렸다고 나는 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물리적 충돌까지 가는 이런 상황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의원직을 거둘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두 명이면 일불백계로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워낙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 여야 다 있죠. 다 있죠. 야당은 지금 여당, 민주당은 그건 사실은 아니에요. 방어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의원직을 상실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사법부가 판단한 게 저건
틀렸다고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건 존중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법부 판단이 이제 온당했다 이렇게 보셨고 다만 좀 상당히 지연된 데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있는 국민들이 같다고 보셨어요. 예. 이거 아직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제 그런 걸만큼 오래 걸렸어요. 예. 근데 그 뭐 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건 전제가 있습니다. 토론하라는 거예요. 예. 협상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잊어버리셨을지 모르지만은 이 사건이 발단된 거는 선거법 개정이었습니다. 역대 선거법 개정 가운데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은 선거법 개정은 없었다고 그래요. 예. 유일하게 그때는 무슨 이상한 연동제인가 뭔가 연동형 비례 만들어가지고서 그때 야당이 그 민주당이 의석이 많기 때문에 막 밀어붙인 거거든요. 협상했어야죠. 그랬으면 누가 무슨 문을 잠그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불미한 일이 일어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 무슨 폭력을 행사했다 그것만 보지 말고 왜 거기까지 가게 됐는가? 더군다나 국회법인데 그거는 같이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협상이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 불면 사태까지 갔는데 어제 법원의 판결을 보니까 상당히 지혜롭게 했어요. 네. 사실은 국민의힘에 이번에 무슨 의원직 상실을 형이 나오면은 다음 달인지 언제 민주당 의원들도 재판한다는데 그거 안 되겠어요? 그리고 어제 그 판결문을 보니까 역시 이건 정치적 사건이다 이 얘기거든요. 예. 이거는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돼요. 이거를 고발한 사람들을 민주당이 아마 고발한 것 같은데 국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국회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법원에 갑니까? 예?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거든요. 정치인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자꾸 받으려고는 나는 이 사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거 국회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여야가 사실은 국회에서 해결을 하고 이거 지금 6년 가까이 된 모양 같은데 그 안에라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야 우리 이거 서로 치아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러지 말자 이렇게 됐어야 이게 되는 일인데 아니 사법부까지 그러니까 판사들도 이게 기가 막혔을 거예요. 저들이 할 일을 왜 우리한테 맡겨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6년이나 끌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반성해야 될 일이고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선진화법이 좋긴 좋은 일이지만은 전제가 있어요. 타협하라는 거예요. 말로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말로 안 되니까. 그걸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 유죄가 나왔고 연직 상실형은 아니지만은 벌금형으로 떨어졌습니다. 2,400만 원인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나경원 의원 등등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거 없이 넘어가겠다면은요, 그건 스스로 모순이에요. 안 돼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연직 상실형은 면했지만은 그러나 벌금형에 대해서 처했으니까 유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선, 3선 재선 의원들을 쭉 이렇게 만나면서 대여 투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쟁 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당의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중도층을 포섭하는 의원 확장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장동혁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대표가 된 지가 좀 얼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이 기대한 만큼 그렇게 활성화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론조사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 추세는 있는 건데 여론조사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여당에 뒤지고 있어요. 지금 여당이 잘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항소 포기라든지 여러 가지 비판받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어도 지지율이 올라가야 될 텐데 본래 야당이라는 게 지가 잘해서보다는 여당이 잘못돼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법인데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본래 장동혁 대표가 이게 대표가 될 때는 소위 윤어겐이라든지 부정선거론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사실은 당대표가 됐어요. 이분이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그거를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하고 있냐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당내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장동혁 대표를 지지했던 세력조차도 왜 당신 약속한 대로 안 하느냐라는 강경투쟁을 안 하느냐라는 그런 말하자면
그런 그 반대 지금 직면하고 있거든요. 당사협회 가보세요. 매일 그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 장 대표로서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인데 내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정치를 한 지 얼마가 되질 않잖아요. 그리고 또 당내 기반도 없어요. 이러니까 사실은 이게 국면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뭐 윤호견이든지 부정선거로 이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뭐 지금 뭐 중도층을 무슨 뭐 어떻게 해본다든지 무슨 뭐 그 보수층 아직도 윤호개인이나 뭐 이런 과거의 그 지지층을 의식한다든지 그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거를 뛰어넘는 중도층과 그런 뭐 보수층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여 투쟁 전략을 세우고 당을 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말하자면 투쟁의 방향이라든지 당의 방향성을 지금 이 사람이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활발하게 무슨 뭐 장동혁 대표가 뭐 대화를 한다든지 당내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최근엔 뭐 최근에 뭐 그런다고 있어요? 또 늦었죠 지금. 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당의 쇄신이라는 건 뭐 중도층을 다시 무슨 흡수한다. 뭐 그래가지고 될 일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시대에 이거 뭐 지났잖아요. 얼마나 지금 뭐 이제 지금 개엄 언제도 1년 가까이 됐네요. 1년 다 그러니까 예. 뭐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면으로 이거는 대여 관계를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장정욱 대표가 못 하고 있는데 장 대표의 말하자면 리더십이 문제죠, 이게 결국은. 예. 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보 보수가 한 30대입니다. 중간에 한 30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 끝에 각각 5%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의 강력 진보 5%, 강력 보수 5%. 이게 이제 사회 구성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어떤 입장에 강력 우쪽에 5% 이쪽에 의해서 결정을 받거든요. 근데 이쪽에 끌려가면은 안 돼요. 중간에 30%를 어디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성패는 결정나는 건데 그 끝에 있는 극렬한 5%의 주장에 그냥 매몰돼가지고 그쪽에 계속 끌려가면은 영영 못 놓는 거죠. 그래서 가감하게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전략 방법은 윤석열로부터의 벗어남. 이게 첫째입니다. 윤석열은 내라는 전렸잖아요. 안 되는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뭐 면회를 간다든지 그쪽 사람들 지지를 받으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영영 30%는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단호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장 대표는 그걸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쯤은 이제 대표가 됐으니까 새로운 자기 진로를 개척해 나가려면은 가운데 있는 중도층 흡수가 아니고서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걸 가감화하려면은 첫째 윤석열과의 단절 이걸 시작을 하고 그리고 중도층에 호소하는 전략을 해 나가야 합니다.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싸우되 지혜롭게 싸워야 합니다. 그 지혜로운 싸움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말씀 간단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저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할 때 1인 1표제 대의원하고 권리당원하고 이제 같이 이제 한 표로 하는 그 당헌 당규 개정을 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건요. 우리가 대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대표로 꼽혔습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뭐 80만 되는 당원들을 전부 다 대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의원들이나 있는 건데 대의원들을 무시하게 되면 그 정당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대의원은 인정받아야 돼요. 그분들이 앞장서서 일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모든 당원 다 같이 1인 2표로 하겠다 그러면은 그건 그로 인해서 구조상에서 덕을 보는 사람이 나오죠. 정청래 대표가 이제 덕을 보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길게 보면 그건 실패할 겁니다. 안 좋다고 보고서 대의원 권리당원의 지금 표 등가성이 어떻게 됩니까? 표 가치가? 표 가치가 지금 계속 낮추려고 그러는데 그 적절한 선에 맞춰야 돼요. 그냥 전부 다 그냥 인터넷에 다 들어온 사람들 똑같다, 대의원들 똑같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 정당이 나중에 허물어지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20대 1 정도 되나요? 20대 1도 안 될 거예요. 그 부분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정청래 대표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봐요. 자기 뒤에도 할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자기 앞으로 나가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방법 찾아야 되는데 혼자서 다 하겠다 생각하면은 그 나중에 앙화가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장님은 민주당 당원 당규 개정 어떻게 보시는지? 뭐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권력이라는 게 늘 그렇기는 하지만은 약간 저걸 보면서 정청래 대표의 욕심이 좀 있는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어떤 욕심? 뭐 사실은 그
내년에 당선당원 당대표? 책임당원이라든지 내년 그렇죠. 내년에 당대표, 대표라든지 뭐 네. 대표 선거라든지 있으니까 조금 더 욕심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조처가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